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마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변함없이 저녁에 이렇게 와서 아이들 건강이 걱정돼서 살펴보고 있답니다. 지난 밤에요. 제가 있는 대전에는 영하 6도를 찍었어요. 영하 6도일 경우 저는 밖에 나가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하나도 없겠죠.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도 2도까지는 영하 2도까지는 신문지 이불 덮게 덮고 노숙을 했었어요. 근데 어젯밤에는 영하 6도라서 이렇게 바구니채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아이고, 요 바구니에다가 바닥에다 이렇게 놓지 말라고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저 안쪽으로 또 다 채워서 넣기는 또 날씨가 혹시라도 좋아질까 싶어가지고, 날씨가 좋아지고 햇빛이 좋고 하면 또 바구니채 들고 실외기 위에다 올려놓으려고 이렇게 바구니에다 담긴 채로 두 바구니만 이렇게 바닥에 놔요. 그리고 날씨가 조금이라도 좋고 영상으로 올라간다 하면 실외기 위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도 다행히 어젯밤에는 이렇게 들어와서 또 이 베란다 문을요 꼭 닫았어요. 영하 6도는 저 끝에까지 완전히 닫고 그렇게 지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문을, 보통 제가 있는 지역은 밤에는 새벽에 영하 6도를 찍어도요, 낮 기온이 최저가 영상 4도였어요. 영상 4도. 그래서 창문을 요만큼씩, 베란다 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간답니다. 저희 베란다는요, 문을 지금 이렇게 완전히 활딱 이렇게 열었을 때 저 온도가 지금 현재 6도를 가리키고 있죠. 지금 제가 있는 대전 지역의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날씨는요 4도예요. 4도. 근데 베란다는 지금 6도잖아요. 요 창가 쪽에 있는데도 2도 차이가 나는데요. 아주 추운 날은 저 밖에하고 베란다 안쪽하고 대략 3, 4도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래도 베란다 안쪽이 창문을 열어놓고도 이렇게 안쪽이 조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낮 기온이 영상이면 창문을 요 반쯤 열어놓고 가는데요. 왜 반쯤 열어놓느냐면요. 이렇게 완전히 열어놓은 그 온도하고요. 창문을 이렇게 닫아가지고 요 정도. 환기가 될 정도, 요 정도 열어놓고 가면은요, 그래도 온도가 1, 2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4도다 할 때는 보통 베란다가 6도 정도를 유지를 한답니다. 그 영상 6도인 날씨에 낮에는 이 아이들이 그래도 추위에 잘 견뎌요. 냉이 입을 염려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거의 정점을 찍어서 영하 4도, 영하 6도 이렇게 되죠. 근데 제가 저녁에 이렇게 퇴근하고서 아이들 안위를 이렇게 걱정해서 점검을 하고 또 영상도 지금처럼 이렇게 찍고요. 그렇게 하고서 거의 밤 12시, 1시 제가 잠들기 이전까지는 문을 이렇게 열어놓는답니다. 물론 온도를 봐가면서 저 온도계가요. 0도에서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 이상 제가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또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문을 닫아요. 문을 닫고 제가 새벽 6시에 일어나거든요. 출근하려고 6시에 출근 준비를 하고 할 때 문을 잠깐 열어서 영하 상관없이 문을 잠깐 열어서 한 10분이라도 이 베란다 공기가 돌게끔 환기를 시켜주는 거죠. 통풍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꼭 막힌 공간에서 그래도 최소한 4시간 정도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환기를 시켜주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잠깐 열어서 5분, 10분이라도 열어서 환기를 시킨 다음에 추우니까 또 다시 닫아요. 새벽 6시면 최고로 추운 날씨거든요. 영하 6도예요. 그러면 저 온도계가 금방 한 10분, 15분 정도 열어놓으면 2, 3도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환기를 한번 싹 시켜준 다음에 이 문을 또 다시 닫습니다. 닫고 출근할 때는 이제 조금 한두 시간, 제가 이제 집에서 7시 반, 8시 이때쯤 나가거든요. 그러면 문을 이만큼 열어놔요. 그날 온도에 따라서 많이 열고 적게 열고 그렇게 해요. 아주 추운 날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뭐 5cm, 10cm 이 정도 열어놓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직까지는 낮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열어놓고 출근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밤에 혹시라도 뭐 영하 6도 같은 경우에는 꼭 닫고 지내지만 그래도 영하 1, 2도 저녁에 밤 기온이 영하 1, 2도다 싶을 때는요. 혹시라도 냉해 걱정도 되고 또 이 통풍도 시켜야 되고 아이들을 최대한 얼지 않은 만큼 춥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 제가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왔어요. 이쪽에도 자리가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언박싱하고 화장지에 쌓여져 있는 애 아직도 분갈이를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은 그래도 이쪽도 6도죠. 6도라 지금은 뭐 지낼만 해요. 딱 좋은 온도다 싶을 정도로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창문을 활딱 열어주고 이렇게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밤 제가 잠들기 전에 뭐 12시, 1시 뭐 이 정도 되면 이 온도계가 뭐 2도, 1도 뭐 이렇게 가리켜요. 이제 날씨에 따라 다르겠죠. 마이너스 밖에가 영하로 떨어질 때 이 베란다는 뭐 최고로 떨어진다고 해도 0도더라고요. 아직 마이너스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추운 날, 요즘은 날씨를 가늠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올해는 유독 여름도 길었고 가을 장마도 있었고 또 겨울도 또 혹시 또 일찍 춥고 많이 춥다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에서도 혹시라도 영화를 찍는다 하면 문을 닫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0도다 1도다 뭐 애매할 때 있죠. 문 열기가 애매할 때 문을 열어줘야 될지 닫아둬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문을 이렇게 이만큼 열어놔야 통풍에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요. 다육이는 통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예쁘고 또 아무리 건강해도 통풍이 안 되는 곳에서 딱 막힌 곳에서 이 아이들이 갇혀 있다 하면 겨울에도 무름이 오거나 녹아내리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병충해가 오겠죠. 그래서 항상 통풍에 신경 쓰셔야 되는데 시간별로 집에서 계시다면 수시로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고 닫아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직장맘이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통풍을 그렇게 시켜주는데 날씨가 춥다 하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작년에 냉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데 저 밑에 칸에다 두었던 지금 저 누다도 있고 저렇게 불빛으로 있잖아요. 근데 저 밑에 있는 아이가 냉해를 한번 입은 적이 있어요. 2개 부용하고 명월금하고 얼렸죠. 그래서 요렇게 창문을 열어놓고요. 윗고기는 그래도 조금 따뜻해요. 온도계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뭐 박스나 스티로폴, 뭐 신문지 뭐 이런 걸로요. 밑에만 이렇게 막아줘요. 밑에가 찬 공기가 다육이한테 직접 닿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통풍을 좀 시켜놓고 바깥 바람도 좀 쐬어주고 찬 공기를 쐬야 또 아이들이 색감을 이렇게 유지를 하잖아요. 요거 춥스거든요. 물이 많이 들어왔죠. 이렇게 해서 색감도 유지하면서 통풍도 되고 제가 잠들기 전까지 이렇게 관리를 한 다음에 잠들 때쯤이면 이 창문을 조금 더 닫아요. 조금 더 닫아서 저 열어놓은 간격을 조금 좁게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신문지가 직접적으로 찬바람이 닿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아이들이 얼굴에 냉해를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관리를 하고요. 어제처럼 영하 6도다 하면 완전히 닫아요. 완전히 닫지만 영하 1, 2도 애매할 때 그런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통풍도 관리를 하고요. 또 찬바람도 쐬어주고 춥게 관리를 해서 다육이 얼굴이나 요 물 색감 예쁘게 들었는데 요 물이 빠지는 것도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서 좀 춥게 관리를 하면 이 형태도 유지를 하면서 색감도 유지를 한답니다. 이렇게 요게 원종 패러독스인가요? 그렇죠?
아직은 웃자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문 닫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다이그들이 형태를 그럭저럭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색감도 유지를 하고요. 촘촘히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거 수빙이랍니다. 수빙. 요거 핑크룹이고요. 요게 아이스그린이에요. 아이스그린도 코끝에 핑크색 점을 찍었죠. 아 정말 예뻐요. 다육이들은 요즘 하나하나 이렇게 눈도장을 찍으면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더 예뻐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있는 녹기랑 같은 아이들도 또 예뻐요. 그리고 또 여기는요. 요게 머니메이커금? 머니메이커금이랍니다. 이렇게 저렴이라도 금이라도 색감이 아주 예쁘게 잘 들어왔죠. 그래도 안쪽에서 약간 초록빛을 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요거는 둥근잎빛이 흐리되고요. 저게 집시랍니다. 집시가 여기 있고요. 요거 알바뷰티예요. 알바뷰티고 여기 뭐 묵은둥이 콜로라타 아이스는 뭐 여전하고요. 요 멀로 오렌지 몰로 제가 항상 예의주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얼굴에 뭐가 또 떨어져서 이물질이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아유 이게요. 위에서 아이들 하엽 정리를 그냥 위에 놓고서 보이는 대로 띄워주다 보면 이렇게 위로 떨어져요. 이물질이네요. 아이고 혹시나 혹여나 뭐 벌레라도 생겼을까 뭐 그런 걸 관찰을 한답니다. 제가 깍지벌레 생기는 거 관찰하는 법 한번 알려드렸죠. 이렇게 로제트 생장점에 있는 데를 카메라를 대고요.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확대를 하면 아이들이 깍지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여요. 이렇게 해서 관찰을 하시는 방법이 있답니다.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그 돋보기 있죠. 돋보기로 하나씩 놓고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처럼 밤에 와서 아이들을 살펴보려고 하면 밤에 어른어른한 빛 때문에 이 로제트 얼굴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를 저는 항상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해서 생장점 주위를 이렇게 환기를 한답니다. 이제 안에 들어왔고 또 물도 많이 고파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통풍이 또 잘 원활하지 않을 때니까 혹시라도 병증이 있는지 그렇게 카메라 렌즈를 확대를 해서 보시면 된답니다. 이 샹그릴레는 이제 올겨울이 요게 마지막인가 봐요. 더 이상 물은 들지 않고 우절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요거 제스타랍니다. 제스타도 이제 우절한 거 겨우 면에서 이제 꽃 모양을 여름에 화상 입었던 거 흔적 없죠. 완전히 회복을 해서 이렇게 꽃 모양을 만들었는데 또 안으로 들어왔으니 또 얼마나 우쭐할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최대한 요 모양을 유지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죠. 베란다 안에서 겨울 동안은요. 아이들을 뭐 성장시킨다던가 뭐 예쁘게 물들인다던가 뭐 이런 거에 신경을 조금 덜 쓰시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예쁜 모습으로. 자,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안쪽 선반이에요.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베란다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요 꽃 모양이 망가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 전력을 다하셔야 돼요. 요런 게 쫙 퍼지거나 뭐 마르거나 아니면 우짜라거나 뭐 하면 밉겠죠. 요 연봉도 우짜라는 아이가 성향이 있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요 부사도 아주 굉장히 우짜라는 대마왕이에요. 요런 게 우짜라는 성향이 있는 아이들을 특별히 안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뭐가 있겠어요? 물을 굶겨야죠. 물을 굶기고 어차피요. 어제처럼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날씨일 경우에는요. 물을 주어도 다육이들이 물 흡수를 못해요. 이 아이들도 추운 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날씨 추울 때 물을 준다 하도 물을 흡수도 못할 뿐더러 이 화분의 수분만 머물게 해서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날 추울 때는 아예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아요. 다육이 물 겨울 동안에 어떻게 주냐 하고 하잖아요. 제가 항상 작년에부터 말씀드렸죠. 쪼르륵 아니면 뭐 밥수저로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 우트기 젓는다 싶으게 쪼르륵 개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이들 상태를 이렇게 보고 요 버클리 금이요. 얼마 전에 물을 주었더니 요렇게 아주 탱글해졌어요. 햇빛을 못 봐서 핑크색 라인은 없지만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물을 먹고 하엽진 것도 다 떨어지고요. 요 새 입장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게 아마 베란다의 습도가 높아서 이 아이가 물을 좀 흡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요 홍옥도 물이 많이 빠졌죠. 가운데 녹빛이 이제 이렇게 나오기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또 웃자라거나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조금 얼굴을 좀 줄인다 싶고 윤기가 좀 덜하다 싶을 정도로 물을 조금 굶기신 다음에 완전히 윤기가 이 반짝거리는 게 없이 칙칙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이제 물을 주시는데 조금만 주셔야죠. 제가 홍옥이 또 하나 있어요. 아주 물고픈 아이가 있거든요. 저 선반 꼭대기에 있답니다. 아주 작은 아이인데요. 여기를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선반 꼭대기 위층에 제가 이 아이를 아주 예뻐한답니다. 저 아이 합식하면서 분갈이 해주고요. 이 아이를 그 나머지 남는 아이를 여기다 이렇게 심어 주었어요. 이 아이는 윤기가 덜하죠. 얼굴도 로제트도 지금 줄이고 있어요. 그래도 선반 위에 있다고 물은 조금 들어 있는데요. 이렇게 물이 고픈 상태에서 뭐 밥수저로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튜브 있죠. 튜브로 갓 화분을 한 두세 바퀴 정도 둘러준다 싶게 그렇게 물을 쪼르륵 준답니다. 물론 영하권의 이 날씨 때는 안 줘야죠. 굶겨야 돼요. 그런데 영상 베란다는 지금 제가 현대 6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6도인 상태에서는 물을 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물을 말릴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베란다 온도를 6도, 5도, 4도를 유지한다 싶으면 물을 조금씩 챙겨 줘도 괜찮답니다. 그런데 5도 밑으로 생육 온도라고 하죠. 5도 밑으로 들어가서 0도, 2도, 뭐 영하 1도 뭐 이런 정도의 온도일 때는 물을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아이들은요. 그렇게 날씨가 추우면 움직이지 않고 딱 멈춰 있다. 얼음 땡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물을 준다 해도 흡수도 못할 뿐더러 물고파하지도 않아요. 5도 생육 온도 5도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이 색감은 유지하고 춥게 해서 냉해는 입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을 그닥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물을 안 주고요. 5도 이상 온도가 저렇게 6도 뭐 이 정도로 해서 베란다 온도가 낮에는 여기가 해가 뜨면 거의 뭐 2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 때 갓 화분으로 싹 둘러서 물을 조금씩 목마른 아이들만 챙겨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하잖아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저명관수 방 안에서 한다고 많이 심하게 물고픈 아이들이 있지요. 그런 아이들은 저명관수를 살짝 하더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룻밤 이틀밤 데리고 자요. 데리고 자고서 화분 속에 수분이 어느 정도 마른다 싶을 때쯤 밖으로 다시 내놓으시면 된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물 관리를 하시면은 겨울 동안에도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이 너무 과하다, 많이 준다, 뭐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 그러면 이 베란다에서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쑥 웃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최대한 아껴서 주셔야 돼요. 요거 엔젤스 핑거죠. 안으로 들어오니까 색감이 조금 제대로 발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 카메라가 이 얘들의 색감을 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요 비안트고요. 아 정말 예쁜데 요거 브론즈랍니다. 그리고 요거 문가들이 쓰고요.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는 아이들 요거 파랑새예요. 파랑새. 이 아이는요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모르는데 색감이 살짝 들어왔죠. 요거 한엽 속록이고요. 요게 에일린이랍니다. 에일린 군생이었는데요. 제가 분갈이를 할 때 이 아이들이 완전히 다 강몸으로 분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뿌리 활착하는데도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 이제 뿌리 완전히 활착해서 얼굴이 저만하는 거지만 좀 커졌어요. 탱탱해지고 커지고 물도 살짝 들어온 것 같은데 아쉬운 게 다 강몸으로 떨어져 가지고 조금 아쉽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키웠던 로망이죠. 아 이게 애들이 불빛이 때문에 이 LED 등 불빛 때문에 색감이 흐릿하게 보이네요. 이렇게 요거 레티지아 에어컨 실외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 1년생, 2년생 뭐 그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 밑으로도 저렇게 아리아리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서 에어컨 이렇게 있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 아메치스 때문에 제가 쇼핑을 해놓고 다른 아이들은요 분갈이 하나도 안 해주고요. 요 아이는 그날 밤에 딱 하나 분갈이 해줬어요. 아메치스 하나만 겨우 분갈이해서 이렇게 넣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또 한두 아이
분갈이 해줘야 되겠죠? 요거 예쁘죠? 메두사예요, 메두사. 아, 외두인데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러고 있답니다. 그리고 러우 물 먹고 이제 입장을 조금 핀 것 같아요. 색감은 아직 빠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베란다에서 오랫동안 있다면 좀 색감이 빠지겠죠? 요거 에케미스톤이에요. 이 아이도 한 4살 정도 먹은 아이예요. 저 아이는 뭐 거의 얼음 땡한 것처럼 아주 그대로 있답니다. 그리고 요게 마크로칼립스인가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아주 조그만 마크로칼릭스 맞네요. 마크로칼립스. 이 아이가 블루빈스하고 많이 비슷하죠. 근데 이름이 마크로칼립스더라고요. 블루빈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장미어부는 여기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 아이가요. 이렇게 노릇노릇하니 크질 못하고 저 안쪽에 있는 아이는 저렇게 초록초록하니 너무 싱그럽죠. 그래서 이 아이를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놨어요. 밑으로 내려놓고 저 아이처럼 좀 초록초록하게 입장을 좀 키우려고 이렇게 내려놨답니다. 여기가 또 적심이 됐죠. 한 군데 이렇게 똑 잘려가지고 양쪽으로는 자구가 있는데 여기서 가운데에서 꽃 모양이 없으니까 또 보기 안 좋으네요. 저것도 또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희 다육이들 안전 점검하면서 뭐 냉해 베란다 안에 다 들어왔으니까 뭐 냉해 걱정은 하지 않죠. 다만 햇빛이 좀 부족하고 통풍이 안 된 곳에서 있었으니까 좀 아이들 걱정이 되긴 해서 이렇게 한번 카메라 렌즈로 지나가면서 아픈 데 없나 병증 없나 이런 거 확인한답니다. 요 아톰 보이죠? 그리고 아기별 보여드릴까요? 아기별이 이렇게 가운데서요 새 입장을 한두 장 만드는 것 같아요. 아주 너무 기특해요. 요거요 블랙 머스탱인데요. 블랙 머스탱도 이렇게 있고 제가 그쪽까지 갈 수가 없어가지고 카메라로 요거 소울엔이요 물이 안 든다 했더니 이제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고 아이고 요 아이는 저면 관수를 이틀 동안 해줬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옹다구리고 저러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호주먼디랍니다. 호주먼디는 같이 들어온 짝꿍은 아파서 지금 뿌리채 뽑혀 있는데 이 아이는 그래도 건강해요. 뿌리 활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심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과 에본이랍니다. 아, 저 손톱이 아주 포스가 장난이 아니죠. 봉황 손톱이 저렇게 구부러져 가지고요. 색감이 아주 더 진하게 그렇게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오랫동안 키웠던 뭐 요런 아이들도요. 이렇게 요런 아이들이 돌기말이야 금? 요 아이가 돌기말이야 금이죠. 요 손톱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제가 요 손톱 색깔을 요새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은 아이보다 요런 아이들 보는 재미가 아주 솔솔하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여기도 또 하나 있답니다. 이 아이도 저희 집에서 3살 먹은 아이인데요. 요새 날씨 춥다고 이렇게 손톱에 매니큐어를 아주 콕콕 찍고 있답니다. 이 모습만 봐도 아주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 저녁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제가요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재미가 아주 솔솔하답니다. 자, 추운 날씨 건강 꼭 챙기시고요. 뭐 다육이들도 건강이지만 걱정이지만 다육맘님들 엄마들도 건강 관리 꼭 챙기시고요. 감기 들지 않도록 해야 그래야 아이들 돌볼 수가 있죠. 그래서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를 바라고요. 요거 칼리스토랍니다. 베란다 안에 들어왔다고 그새 이렇게 물이 살짝 빠진 것 같은 느낌? 요 오로라도 물이 살짝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요거 박하장이랍니다. 박하장은 창가 쪽에 있어서 그런지 뭐 간입장이 뿔긋뿔긋하게 들어오긴 했는데요. 저쪽은 또 안 들어왔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아이들 건강 안이 살펴보면서 다육이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조금 물 관리하는 거하고 추위 온도 관리하는 걸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짱이만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